박사님, 저는 그저 그녀가 외로워 보여서 위로해주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제가 성범죄자라니요. 진료실 문을 걸어 잠그고 제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펑펑 울던 68세의 전직 고위 공무원 A씨의 떨리는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선합니다. 평생을 청렴하게 살아온 그분이 유치장에 갇혀야 했던 이유는 단 하나, 술자리에서 옆자리 여성이 보낸 가짜 미소를 사랑으로 착각하고 손을 잡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선생님, 혹시 나는 점잖은 사람이니 괜찮아 라고 방심하고 계십니까? 장담컨대 40년 동안 쌓아 올린 여러분의 명예와 퇴직금, 그리고 사랑하는 자식들의 존경심이 무너지는 데는 딱 5분이면 충분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뇌의 전두엽은 판단력이 흐려지는 반면 외로움을 관장하는 편도체는 비상벨을 울려대기 때문에 눈앞의 함정을 꽃길로 착각하게 만듭니다. 오늘 저는 의학 박사의 이름을 걸고 감옥행 열차와 황혼의 로맨스를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를 뇌과학적으로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연애 조언이 아닙니다. 험난한 말년을 피하고 끝까지 존경받는 남자로 남기 위한 생존 매뉴얼이니 지금 당장 구독 버튼을 누르고 생존 신고 댓글을 남겨주십시오. 우리가 가장 먼저 직시해야 할 잔인한 의학적 진실은 바로 남성 뇌의 노화와 도파민 오류 시스템입니다. 선생님들은 젊었을 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사람을 잘 본다고 생각하시겠지만 MRI 스캔 결과는 정반대의 충격적인 사실을 보여줍니다. 60대가 넘어가면 타인의 얼굴 표정, 특히 경멸이나 불쾌감 같은 부정적인 신호를 읽어내는 뇌의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즉, 상대방 여성은 이미 눈으로 싫어요, 다가오지 마세요 라고 경고를 보내고 있는데 선생님의 뇌는 그 신호를 부끄러워하고 있네 라고 긍정적으로 왜곡해서 해석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의학적으로 긍정 편향 포지티비티 바이어스라고 하는데 노년기에는 나쁜 기억보다 좋은 것만 기억하려는 뇌의 방어 기제 때문에 발생합니다. 문제는 이 긍정 편향이 이성 관계에서는 치명적인 독이 된다는 점입니다. 술집이나 모임에서 만난 여성이 영업상의 이유로 혹은 그저 예의상 웃어준 것을 두고 뇌는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저 여자가 내게 반했다는 가짜 시나리오를 써 내려갑니다. 이때 뇌에서는 쾌락 호르몬인 도파민이 폭발적으로 분비되면서 이성적인 판단을 마비시키고 마치 불나방처럼 위험 속으로 뛰어들게 만듭니다. 실제로 성추행으로 고소당한 고령 남성들의 90% 이상이 분명히 여자도 좋다고 했다, 거부하지 않았다 라고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여러분의 느낌이 아니라 CCTV에 찍힌 행동과 피해자의 진술만을 증거로 채택합니다. 여성이 명시적으로 좋아요 라고 말하지 않았는데 신체 접촉을 시도했다면 그 순간 선생님은 로맨스 그레이가 아니라 전자발찌를 찰 수도 있는 범죄 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끔찍한 인지 오류에서 벗어나 진짜 사랑을 찾을 수 있을까요? 해답은 여성이 보내는 신호를 남성의 시각이 아닌 여성 생물학의 관점에서 재해석하는 데 있습니다. 여성의 성적 반응 시스템은 남성처럼 스위치, 하나로 켜지는 디지털 방식이 아니라 복잡한 다이얼을 천천히 돌려야 하는 아날로그 방식입니다. 특히 중년 이후 여성의 몸은 에스트로겐 감소로 인해 심리적 방어벽이 콘크리트처럼 두꺼워져 있습니다. 그녀들에게 낯선 남자의 접근은 설렘이 아니라 본능적인 공포와 스트레스 반응을 먼저 일으킵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술 한잔 들어가면 여자도 다 똑같지 않냐 라고 생각하시지만 이는 천만의 말씀입니다. 알코올이 들어가면 남성은 용감해지지만 여성은 오히려 자기 방어 기제가 무너질까봐 더욱 긴장하고 경계심을 곤두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선생님이 호기롭게 어깨를 감싸거나 허벅지에 손을 올린다면 그녀의 뇌에서는 공포를 감지하는 편도체가 활성화되면서 이 사람은 위험해 라는 사이렌이 울립니다. 겉으로는 웃으며 상황을 모면하려 할지 몰라도 속으로는 증거를 수집하거나 어떻게 빠져나갈지만 궁리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여기서 잠깐 그렇다면 여성이 정말로 마음을 열었을 때만 보이는 의학적으로 검증된 진짜 신호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면 선생님은 평생 꽃뱀의 먹잇감이 되거나 짝사랑의 고통 속에서 말라 죽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확인해야 할 것은 동조 행동 싱크로니입니다. 이것은 억지로 꾸며낼 수 없는 무의식의 영역입니다. 선생님이 찻잔을 들 때 그녀도 따라 들고 선생님이 몸을 앞으로 숙일 때 그녀도 같이 숙인다면 거울 뉴런이 작동하여 두 사람의 파장이 일치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반대로 선생님이 다가가는데 그녀가 의자 등 바디 뒤로 몸을 젖히거나 핸드백을 가슴 앞에 끌어안아 방어벽을 친다면 그것은 절대 넘어오지 마시오 라는 접근 금지 명령입니다. 두 번째 결정적인 단서는 질문의 방향성에 있습니다. 영업을 하거나 돈을 목적으로 접근하는 여성은 선생님의 재력, 자산, 과거의 영광에 대해 주로 질문합니다. 하지만 정서적인 교감을 원하는 여성은 선생님의 현재 감정, 취미, 건강, 가치관에 대해 궁금해합니다. 회장님, 차는 뭐 타세요? 라고 묻는 여자와 선생님 요즘 밤에 잠은 잘 주무세요? 라고 묻는 여자는 뇌 구조부터가 다른 것입니다. 세 번째 신호는 취약성의 노출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사람에게 자신의 약점을 보이지 않습니다. 만약 그녀가 자신의 집안 걱정 자식 문제 혹은 몸이 아픈 곳 등 개인적인 결핍을 먼저 털어놓기 시작했다면 이는 선생님을 기댈 수 있는 나무로 인식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옥시토신이 분비되기 시작했다는 신호이며 육체적인 관계보다 더 상위 단계인 정서적 결합이 시작되었다는 청신호입니다. 하지만 제발 명심하십시오. 이 모든 신호가 포착되었다고 해서 당장 오늘 밤 모텔로 직행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 지점에서 급발진을 하다가 다 된 밥에 재를 뿌립니다. 이 단계는 이제 막 서류 전형을 통과한 것이지 최종 합격 통지서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여성의 뇌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 남자가 정말 안전한가, 하룻밤 즐기고 나를 버릴 사람은 아닌가를 끊임없이 검증하려 듭니다. 이 마지막 검증 단계를 무사히 통과하기 위해서는 성적 긴장감을 유지하되 절대로 강요하지 않는 고도의 심리 전술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안전한 lead, safe lead라고 부릅니다. 여성이 거절할 명분을 주지 않으면서도 스스로 원해서 따라오게 만드는 마법 같은 대화법과 행동 요령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쉬었다 가자는 노골적인 말 대신 여성의 호기심과 감성을 자극하여 그녀가 먼저 더 있고 싶어요 라고 느끼게 만드는 방법 말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실전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이 구체적인 기술들을 공개할 것입니다. 단순히 이론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제 환자분들에게 코칭하여 성공했던 성공률 99%의 멘트와 타이밍 잡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남성의 활력을 자연스럽게 끌어올려 침실에서 당당해질 수 있는 의학적 팁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댓글창에 2부가 기대됩니다 라고 남겨주시고 여러분이 겪었던 헷갈리는 상황들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는 큰 공부가 됩니다. 명심하십시오. 노년의 사랑은 불꽃처럼 타오르는 것이 아니라 숯불처럼 은근하고 뜨겁게 타오르는 것입니다. 그 숯불을 피우기 위해서는 성냥 하나를 긋더라도 바람의 방향과 습도를 계산해야 합니다. 다음 파트에서 그 계산법을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가장 실질적이고 중요한 단계로 넘어왔습니다. 선생님들께서 그토록 궁금해하시는 여자의 마음을 여는 열쇠는 과연 무엇일까요? 많은 남성분들이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지극정성으로 잘해주면 여자가 감동해서 넘어올 것이라는 순진한 믿음입니다. 하지만 죄송하게도 진화 심리학과 뇌과학의 관점에서 볼 때 무조건적인 친절과 봉사는 오히려 남성으로서의 매력을 반감시키는 최악의 전략입니다. 여성의 뇌는 본능적으로 자신보다 가치가 높거나 적어도 동등한 위치에 있는 강한 수컷 유전자를 원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이 그녀의 모든 요구를 들어주고 뭐 먹을래? 어디 갈까? 다 네가 하자는 대로 할게 라고 말하는 순간 그녀의 뇌는 선생님을 존경할 수 있는 남자가 아니라 부리기 쉬운 시종 혹은 물주로 분류해 버립니다. 이것을 의학적으로 베타 남성 증후군,
베타멜 신드롬이라고 하는데, 리더십 없이 상대에게 주도권을 넘기는 행위는 성적 긴장감을 영으로 만듭니다. 여자가 원하는 것은 나를 모시는 하인이 아니라 거친 세상 속에서 나를 안전하게 이끌어줄 수 있는 선장 같은 남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품격을 잃지 않으면서도 강인한 남성성을 어필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핵심 전략은 바로 친절하되 만만하지 않은 태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전문 용어로 정중한 거절, polite refusal 기술입니다. 예를 들어 그녀가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약속 시간을 어겼을 때 무조건 괜찮아 라고 웃어넘기지 마십시오. 지연 씨, 저는 시간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다음부터는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 좋겠네요. 라고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눈을 보고 말씀하십시오. 놀랍게도 이런 태도를 보일 때 여성의 뇌에서는 편도체가 자극을 받으며 일종의 건전한 긴장감이 형성됩니다. 이 남자는 다른 남자들처럼 나한테 쩔쩔매지 않네. 대체 어떤 자신감이 있는 거지? 라는 호기심이 발동하는 것입니다. 이 호기심이야말로 도파민을 분비시키는 가장 강력한 촉매제이며 여성이 남성을 우러러보게 만드는 시작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자는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남자에게 끌리며 자신이 존경할 수 있는 남자에게만 몸과 마음을 허락합니다. 이제 구체적인 대화의 최면술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여자의 성적 판타지를 자극하면서도 거부감 없이 다가가는 방법입니다. 절대로 우리 뽀뽀할까? 손잡아도 돼? 같은 촌스러운 질문으로 분위기를 깨지 마십시오. 그런 질문은 책임을 여자에게 떠넘기는 비겁한 행동으로 비칩니다. 대신 가상의 상황을 설정하여 뇌를 예열시키는 만약에 what if 화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지연 씨는 어떤 스타일의 사랑을 좋아해요? 리드해주는 거친 스타일 아니면 부드럽게 감싸주는 스타일? 이 질문은 단순해 보이지만 뇌과학적으로 엄청난 위력을 발휘합니다. 여성이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상상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저는 리드해 주는 게 좋아요 라고 대답하는 순간 그녀의 뇌 속에서는 이미 선생님과 그런 상황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시뮬레이션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뇌는 현실과 상상을 구분하지 못하고 성적 흥분 물질을 미세하게 분비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체 접촉 없이도 뇌를 먼저 애무하는 고도의 심리 기술입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여성을 안달나게 만드는 최고의 비법인 밀당의 과학, 즉 푸시, and pull, push, and pull 전략을 소개합니다. 대화가 아주 즐겁고 그녀가 선생님에게 호감을 보이며 웃을 때 갑자기 한 발짝 물러서는 것입니다. 오늘 정말 즐겁네요.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내일 아침 일찍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오늘은 일찍 들어가 봐야 할 것 같아요. 이 말을 들은 여성의 심리는 어떻게 변할까요? 아쉽다를 넘어서 오기가 생기게 됩니다. 인간에게는 미완성 효과 Zeigarnik Effect라는 심리 기제가 있는데 마무리되지 않은 일에 대해 더 강한 집착을 보이는 현상입니다. 즐거운 분위기에서 남자가 먼저 자리를 파하려 하면 여성은 이 즐거움을 잃기 싫다는 상실 공포와 함께 어떻게든 이 남자를 더 붙잡아두고 싶다는 강력한 욕망에 사로잡힙니다. 이때 주도권은 완전히 선생님에게 넘어오게 됩니다. 그녀가 벌써 가시게요. 딱 한 잔만 더 해요. 라고 말한다면 게임은 이미 끝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자가 스스로 매달리게 만드는 품격 있는 유혹의 기술입니다. 자, 이제 장소를 이동해야 할 타이밍입니다. 시끄러운 술집에서 조용하고 은밀한 공간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것이 관건입니다. 대부분의 남성분들이 여기서 모텔 가자 혹은 우리 집 갈래 같은 돌직구를 던지다가 뺨을 맞거나 관계를 망칩니다. 여성에게는 사회적 체면, social face이라는 것이 목숨만큼 중요합니다. 그녀도 원할 수 있지만 쉬운 여자로 보이는 것은 죽기보다 싫어합니다. 따라서 선생님은 그녀에게 완벽한 명분을 만들어주어 죄책감을 덜어주어야 합니다. 이때 사용해야 할 기술이 바로 사소한 제안, trivial suggestion과 framing입니다. 자러 가자가 아니라
여기 너무 시끄러워서 목이 아프네. 내가 아는 곳에 아주 조용한 룸이 있는데 가서 따뜻한 차나 한 잔 더 하고 헤어지죠. 라고 말하십시오. 여기서 핵심은 차나 한 잔과 헤어지죠입니다. 이것은 그녀의 뇌에 별일 없을 거야. 그냥 대화만 하러 가는 거야. 라는 안전장치를 걸어주는 것입니다. 이 안심 명분이 있어야 그녀는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선생님을 따라 나설 수 있습니다. 장소에 도착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을 닫자마자 짐승처럼 돌변하면 지금까지 쌓아 올린 공든탑이 무너집니다. 여전히 신사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그녀가 공간에 적응할 시간을 최소 20분은 주어야 합니다. 이것을 의학적으로 환경 적응기라고 부릅니다. 조명을 너무 밝지 않게 조절하고 편안한 음악을 틀어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켜 긴장을 풀어주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녀가 신발을 벗고 편안한 자세를 취하거나 겉옷을 벗는 행동을 보인다면 그것은 이 공간을 받아들였다는 신호입니다. 이제 마지막 결정타 동의를 구하는 유혹 consensual seduction 기술을 사용할 차례입니다. 과거에는 강제로 덮치는 것이 남성적이라고 잘못 알려졌지만 현대의학적 관점과 법적 안전성을 고려할 때 가장 섹시한 것은 허락을 구하는 여유입니다. 하지만 키스해도 돼? 라고 찌질하게 묻는 것이 아닙니다. 눈을 깊이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선언하십시오. 지연 씨, 지금 당신이 너무 아름다워서 참기가 힘드네요. 제가 당신에게 키스하면 실례가 될까요? 이 화법은 질문의 형식을 띠고 있지만 실제로는 강력한 유혹의 선언입니다. 여성에게 거절할 권한을 줌으로써 오히려 안심시키고 동시에 남성의 솔직한 욕망을 전달하여 심장 박동수를 급격히 올리는 고단수 화법입니다. 대부분의 여성은 말로 네 하세요 라고 답하지 않습니다. 대신 수줍게 웃거나 고개를 숙이거나 눈을 감을 것입니다. 이 침묵이야말로 가장 확실하고 아름다운 긍정의 대답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녀가 아직은 좀 이라며 거절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화를 내거나 설득하려 들면 하수입니다. 진정한 고수는 여유롭게 미소 지으며 알겠어요. 당신 속도를 존중합니다. 차나 마시죠. 라며 한 발 물러섭니다. 이 여유로운 태도는 여성에게 엄청난 충격과 함께 신뢰감을 줍니다. 이 남자는 진짜 나를 아껴주는구나 라는 생각에 옥시토신이 폭발적으로 분비됩니다. 역설적이게도 이렇게 쿨하게 물러설 때 여성은 안도감과 동시에 아쉬움을 느껴 10분 뒤에 본인이 먼저 다가오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우리는 지금 단순히 하룻밤의 쾌락을 좇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영혼을 어루만지고 삶의 활력을 되찾는 진정한 힐링의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열정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열정을 표현하는 방식이 더 세련되고 깊어졌을 뿐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렇게 마음이 열린 상태에서 남성의 신체적 활력을 극대화하여 실전에서 최고의 수행 능력을 발휘하는 의학적 비법을 공개하겠습니다. 비아그라 같은 약물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 식습관과 간단한 운동, 그리고 관계 직전의 호흡법만으로도 20대의 강직도를 되찾는 비밀이 있습니다. 전립선 건강과 남성 호르몬 수치를 자연적으로 높이는 이 비법들은 제가 수십 년간 임상에서 확인한 확실한 데이터들입니다. 약물 부작용 없이 그리고 파트너에게 들키지 않고 당당하게 밤의 제왕으로 거듭나고 싶다면 절대 다음 영상을 놓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의 내용이 유익했다면 댓글로 여유가 핵심이다 라고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다짐이 뇌에 각인되어 실전에서 큰 힘을 발휘할 것입니다. 잠시 숨을 고르시고 이어지는 3부에서 뵙겠습니다. 마음의 문을 여는데 성공했다면 이제 남은 과제는 단 하나, 바로 남자의 자존심인 신체적 수행 능력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결정적인 순간에 많은 선생님들이 식은땀을 흘리십니다. 과연 예전처럼 내 몸이 따라줄까? 혹시라도 중간에 시들어버려서 망신을 당하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감이 엄습하기 때문입니다. 의학적으로 이를 수행 불안, performance anxiety 이라고 부르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잘하고 싶다는 이 간절한 마음이
뇌의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분비시켜 혈관을 수축시키고 발기를 방해하는 주범이 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의학적 솔루션은 약물에 의존하지 않고 이 불안을 잠재우면서 내 몸 안에 잠든 야성을 깨우는 가장 과학적인 방법들입니다. 먼저 발기의 메커니즘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발기는 근육의 힘이 아니라 혈관의 작용이며 이를 조절하는 것은 자율신경계입니다. 많은 분들이 힘을 주어야 선다고 착각하시지만 사실은 몸의 긴장이 완전히 풀리고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어야 혈관 내벽에서 산화질소 나이트릭 억사이드라는 물질이 뿜어져 나와 해면체의 혈액을 가득 채울 수 있습니다. 즉, 침대 위에서는 전투를 하려 하지 말고 이완을 해야 강해진다는 것이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비아그라 같은 약물은 이 산화질소 분해를 막는 역할을 하지만 평소 혈관 건강이 좋지 않다면 약효도 떨어질 뿐더러 심장에 무리를 줄 수 있으므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자연적으로 산화질소를 폭발시키고 혈류량을 20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천연혈관 확장제라 불리는 식재료의 전략적 섭취입니다. 관계의 2-3시간 전에 아르기닌과 알리신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인에게 가장 친숙한 마늘, 부추, 그리고 굴은 단순한 정력제가 아니라 실제 혈관 확장을 돕는 검증된 식품입니다. 특히 마늘을 꿀에 절여 드시거나 구운 마늘을 섭취하면 알리신 성분이 체내 흡수율을 높여 말초 혈관까지 피가 힘차게 돌게 만듭니다. 이것은 비싼 보양식보다 훨씬 빠르고 강력하게 작용하며 무엇보다 부작용 없이 여러분의 그곳을 뜨겁게 달궈줄 것입니다. 두 번째 비법은 골반적인 PC 근육의 강화와 스쿼트입니다. 발기력의 핵심은 혈액을 가두는 힘인데 이 댐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전립선 주변의 근육들입니다. 나이가 들면 이 근육이 느슨해져서 피가 찼다가도 금방 빠져나가는 발기부전이 오기 쉬운데 이를 막기 위해 평소에 소변을 끊는 느낌으로 괄약근을 조였다 푸는 케겔 운동을 생활화하셔야 합니다. 또한 관계 직전 화장실에서 가볍게 스쿼트를 20회 정도만 실시해 주십시오.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이 자극되면 하체로 가는 대동맥이 활짝 열리면서 혈류량이 급증합니다. 이 5분의 투자가 오늘 밤 여러분을 지치지 않는 에너자이저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실전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478 호흡법입니다. 관계 도중 흥분이 너무 빨라 사정이 임박하거나 반대로 긴장해서 죽어버릴 것 같은 위기가 올 때가 있습니다. 이때 당황해서 숨을 참으면 교감신경이 흥분하여 상황은 더 악화됩니다. 그럴 땐 동작을 잠시 멈추고 코로 4초간 숨을 들이마시고 7초간 멈춘 뒤 입으로 8초간 천천히 내뱉으십시오. 이 호흡은 뇌에게 지금 안전하다는 신호를 보내 부교감 신경을 즉각적으로 소환합니다. 그러면 거짓말처럼 심박수가 안정되고 혈액이 다시 중심으로 모이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파트너에게는 당신이 너무 예뻐서 숨 좀 고르고 싶어 라고 말하면 되니 분위기를 깰 걱정도 없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행위의 기술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중년의 사랑 나누기는 20대처럼 속도와 파워로 승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성의 질 내부는 생각보다 감각신경이 둔한 반면 입구 쪽 1-3 지점과 클리토리스 주변에 신경의 90%가 몰려 있습니다. 즉, 깊이가 아니라 마찰과 리듬이 핵심입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깊게 삽입해야 여자가 좋아한다고 착각하지만 자궁경부에 닿는 깊은 삽입은 오히려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천천히 얕게 그리고 묵직하게 움직이는 것이 여성에게 훨씬 더 큰 쾌감을 주며 남성에게도 체력 안배와 사정 조절에 유리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꿀팁 하나, 손과 입의 마법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삽입은 사랑의 일부분일 뿐 전부가 아닙니다. 만약 중간에 발기가 조금 약해지더라도 절대 당황하거나 미안해하지 마십시오. 그 공백을 손길과 M으로 채우면 됩니다. 내 몸이 당신한테 너무 감동해서 잠시 기절했나 봐 라고 너스레를 떨며
그녀의 가슴이나 목덜미를 부드럽게 애무하십시오. 피부는 제 뒤에 뇌라고 불릴 정도로 예민한 감각 기관입니다. 전신을 애무받으면 여성은 삽입 없이도 오르가슴에 가까운 황홀경을 느끼며 그동안 남성은 다시 회복할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또한 전립선 마사지 효과를 이용한 체위 변경도 권장합니다. 남성의 사정관은 전립선을 통과하는데 특정 자세에서는 이 부분이 자연스럽게 자극되어 강직도가 높아집니다. 일반적인 정상위보다는 여성의 골반 아래에 베개를 받쳐 각도를 높이거나 후배 위 자세를 취하면 혈류가 쏠리면서 물리적인 자극이 강해집니다. 단 후배 위는 여성에게 정서적인 거리감을 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상체를 숙여 그녀의 등을 감싸 안거나 귓가에 사랑을 속삭여 주어야 합니다. 사랑해, 너무 좋아 같은 청각적인 자극은 여성의 쾌락, 중추를 타격하여 질의 수축력을 높여주고 이는 다시 남성에게 최고의 조임으로 보답합니다. 그리고 제발 피니시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사정을 해야만 끝난다는 강박관념이 여러분을 조루나 지루로 만듭니다. 고대 동양의학의 방중술이나 현대의 지연사정법에서도 강조하듯 사정감을 70-80% 정도에서 유지하며 즐기는 것이야말로 황홀경을 오래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사정 직전에 잠시 멈추고 스톱 괄약근을 조이며 호흡을 가다듬은 뒤 스타트 다시 시작하는 스톱 앤 스타트 기법을 활용하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시간을 끄는 것이 아니라 쾌감을 온몸으로 분산시켜 뇌가 느끼는 오르가슴의 강도를 극대화하는 과정입니다. 여성들은 기계적인 피스톤 운동보다 서로의 눈을 바라보고 숨결을 섞는 교감의 순간을 훨씬 더 강렬하게 기억합니다. 여러분이 사정을 참아가며 그녀를 만족시키기 위해 땀 흘리는 모습 그 자체가 그녀에게는 그 어떤 보석보다 값진 선물입니다. 이렇게 서로가 육체적으로 완전히 연소되고 난 뒤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후회, aftercare입니다. 많은 남성들이 사정 후 급격한 피로감 현자 타임으로 인해 등을 돌리고 코를 골며 잠들어 버리는데 이것은 관계를 망치는 최악의 마무리입니다. 이때 여성은 나는 그저 도구였나 라는 허무함과 배신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그녀는 잠자리를 거부하게 될 것입니다. 일이 끝난 직후 5분, 이 골든타임이 다음번 관계를 결정짓습니다. 꼭 안아주고 정말 행복했어. 고마워 라고 말해주십시오. 이 작은 따뜻함이 그녀의 뇌에 옥시토신을 홍수처럼 분비시켜 여러분을 평생의 반려자로 각인시킵니다. 남자의 진정한 능력은 침대 위에서의 파워가 아니라 침대에서 내려온 뒤 그녀를 얼마나 웃게 만드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뇌과학적 접근부터 실전 테크닉까지 중년의 품격 있는 사랑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아직 마지막 퍼즐 조각이 남았습니다. 바로 이 뜨거운 관계를 일회성이 아닌 지속 가능한 행복으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단순히 연인을 넘어 서로의 건강과 영혼을 지켜주는 소울메이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지혜가 필요할까요? 그리고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비뇨기과적 문제, 전립선 비대증 등을 슬기롭게 극복하며 평생 현역으로 사는 관리법은 무엇일까요? 다음 마지막 4부에서는 이 모든 대장정을 마무리하며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로맨스 영화의 주인공으로 만들어줄 최종 마스터 플랜을 제시하겠습니다. 특히 은퇴 후 부부관계 회복을 원하시거나 새로운 황혼의 사랑을 꿈꾸는 분들에게는 눈물나게 고마운 지침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밤은 아직 저물지 않았습니다. 이제 막 가장 화려한 불꽃놀이가 시작되려 합니다. 지금 댓글로 나는 평생 현역이다 라고 선언해 주십시오.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뇌의 법칙입니다. 마지막 결론을 향해 지치지 말고 따라와 주십시오. 격정적인 사랑의 행위가 끝난 후 두 사람이 맞이하는 아침은 어제와는 분명히 다른 공기를 품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단발성 만남과 지속 가능한 연애를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달려온 여정은 단순히 하룻밤의 쾌락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은 인생을 함께 걸어갈 진정한 영혼의 동반자를 찾기 위한 위대한 프로젝트였습니다. 의학적으로 볼 때 안정적인 파트너와의 주기적인 스킨십은
논형이 남성의 면역력을 30% 이상 증강시키고 치매 발병률을 현저히 낮추는 최고의 항노화 치료제입니다. 하지만 이 행복을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 하나 있는데 바로 남성들의 말 못할 고민인 전립선 건강과 호르몬 관리입니다. 나이가 들면 소변 줄기가 가늘어지고 밤에 화장실을 들락거리는 빈뇨 증상이 생기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흰머리처럼 자연스러운 노화의 과정입니다. 문제는 많은 선생님들이 이것을 남자의 기능이 끝났다고 오해하여 위축되거나 파트너에게 숨기려다가 심리적 벽을 쌓는다는 점입니다. 전립선 비대증은 방치하면 요도를 압박하여 발기부전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지만 초기에 관리하면 성생활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파트너에게 내가 요즘 소변 때문에 좀 불편해서 당신이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 라고 솔직하게 털어놓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약점이 아니라 함께 해결해야 할 건강 과제가 됩니다. 생활 속에서 전립선을 지키고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을 사수하는 가장 확실한 의학적 방법은 토마토와 수면에 있습니다. 토마토에 들어있는 라이코펜 성분은 전립선 상피세포를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데 반드시 올리브유에 볶아서 익혀 드셔야 체내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매일 아침 따뜻한 토마토 주스 한 잔이 비싼 영양제 10알보다 선생님의 전립선을 훨씬 더 튼튼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또한 남성 호르몬의 90%는 수면 중에 생성되므로 밤 11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는 반드시 잠자리에 들어 뇌하수체가 호르몬을 뿜어내도록 도와야 합니다. 신체적인 관리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정서적 통장을 두둑하게 채우는 일입니다. 사랑도 저축처럼 평소에 감정을 정립해 두어야 위기가 왔을 때 인출해 쓸 수 있습니다. 여성은 나이가 들수록 공유하는 삶에 대한 욕구가 강해지는데 거창한 이벤트가 아니라 같은 취미를 가지고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을 원합니다. 등산이든 맛집 탐방이든 혹은 함께 트로트 방송을 시청하는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같이 하고 있다는 소속감입니다. 이러한 동질감은 뇌에서 옥시토신과 세로토닌을 지속적으로 분비시켜 격렬한 성관계가 없는 날에도 두 사람을 끈끈하게 이어주는 접착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대화의 기술은 관계의 수명을 결정짓는데 나이든 남성들이 가장 범하기 쉬운 실수가 바로 가르치려 드는 것, 맨스플레인입니다. 여성이 어떤 고민을 이야기할 때 해결책을 제시하려 하지 말고 그저 그랬구나, 정말 속상했겠네 라고 공감만 해주십시오. 해결책은 AI가 더 잘 주지만 공감은 오직 사랑하는 사람만이 줄 수 있는 유일무이한 선물입니다. 선생님이 그녀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어주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받아주는 넓은 바다가 되어줄 때 그녀는 선생님 곁을 떠날 수 없게 됩니다. 혹시라도 관계 도중 실수가 있거나 예전 같지 않더라도 절대 자책하지 마십시오. 진정한 사랑은 완벽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과정에서 옵니다. 오늘 컨디션이 좀 안 좋네, 다음에 더 잘해줄게 라고 웃어넘길 수 있는 여유, 그리고 그 여유를 받아주는 파트너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성공한 인생입니다. 의학적으로도 스트레스 없는 편안한 마음가짐이 혈관을 확장시켜 다음번 관계에서 더 강력한 발기력을 선물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행복하면 몸은 반드시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긴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우리는 1부에서 오해와 법적 위험을 피하는 법을, 2부에서 여자의 마음을 여는 심리 기술을, 3부에서 실전 테크닉을, 그리고 4부에서 영원한 사랑을 지키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 모든 지식의 핵심을 관통하는 하나의 진리는 바로 존중과 자신감입니다. 나 자신을 존중하여 건강을 돌보고 상대방을 존중하여 배려할 때 비로소 우리는 늙어가는 노인이 아니라 익어가는 신사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청춘의 사랑을 노래하지만 황혼의 사랑이야말로 인생의 모든 희로애락을 겪어낸 뒤에 피어나는 가장 깊고 붉은 꽃입니다. 선생님은 이제 단순한 은퇴자가 아닙니다. 사랑할 준비가 되었고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한 매력적인 남성입니다.
더 이상 나이라는 숫자에 갇혀 움츠러들지 마십시오. 의학은 계속 발전하고 있고 여러분의 전성기는 마음먹기에 따라 언제든 갱신될 수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당장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을 향해 나는 아직 뜨겁다 라고 말해 주십시오. 뇌는 그 말을 믿고 몸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사랑하는 사람 혹은 마음에 둔 사람에게 따뜻한 안부 전화 한 통을 걸어보십시오. 그 작은 용기가 메마른 가슴에 단비를 내리고 멈춰있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 것입니다. 저 미스지 닥터가 여러분의 그 아름다운 도전을 진심을 다해 응원하고 지지하겠습니다. 혹시 더 궁금한 의학적 지식이나 말 못할 고민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제가 직접 하나하나 읽고 답변 드리며 여러분의 러닝메이트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인생 2막을 여는 작은 불씨가 되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되지만 여러분이 건강하고 행복해지는 것은 저에게 더 큰 기쁨입니다. 주변에 외로워하는 친구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서 함께 활기찬 노년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든든한 건강 멘토이자 사랑의 코치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파격적이고 실질적인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오늘 밤 그 누구보다 뜨겁고 행복한 꿈 꾸시길 바랍니다.